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바로 앞으로의 전망일 텐데요.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직업인 만큼 이 전망은 꽤 밝은 편입니다. 예전에는 중개 업무를 통한 수익만 좀 기대를 했다면요. 요즘에는 공매와 경매 대행 업무, 또 임대 관리, 부동산 컨설팅까지 참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힘이 좀 나시나요?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공인중개사로서의 밝은 미래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험부터는 이제 개별법을 좀 보아야 될 텐데요. 자, 중개 실무 관련된 법입니다. 자, 3장인데 말을 좀 줄여보니까 부특법 부르거든요. 바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죠. 자, 한 문제가 출제가 될 테니까 대비가 되겠고요. 먼저 이제 몇 개 법이 나올 텐데 제일 처음 나온 게 부동산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게 뭐냐면요. 바로 거민제도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전 등기를 할 텐데 이전 등기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어떨 때 검인을 받느냐 받을 필요 없느냐를 보는 거고요. 자, 일단 이 법은 목적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요. 자, 등기를 하지 않고 판다는 뜻이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탈세 목적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등 전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세금 부과를 적정하겠다는 얘기죠. 조세 부과의 적정성을 기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실제로 부동산을 산 사람이 등기를 해갔는가라는 걸 확인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실체적 권리 관계를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 있다는 얘기죠. 그 무슨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자, 이제 거민제도, 이 거민제도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민이 뭐냐면 이렇게 보죠. 저 크게 지금 원인이 두 개 보이시는데요. 보이는 게 하나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전되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 원인이 크게 두 가지라는 소리예요.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 그럼 등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때 원인이 크게 두 가지 있는 게 하나가 이제 계약과 또 하나가 판결입니다. 판결. 그래서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될 때도 검인을 받아라 하는 얘기고 두 번째 판결로 인해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 그때도 검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니까 이제 계약이나 또는 판결로 인해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 그럼 등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닐까? 그때 등기하기 전에 먼저 자, 이 계약이면 계약서일 거고요. 판결일 때 판결문이 있겠죠. 그걸 들고 부동산 관할 시군구로 가서 검인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검인권자인데 검인도장을 찍어주게 되거든요. 그럼 검인도장 찍힌 계약서나 판결문을 등기할 때 등기소에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등기하기 전에 미리 하는 제도고요. 이거는 제도고 한 번 더 얘기해 보죠. 우리가 소유권 자체가 이전이 된다. 그럼 등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 이전 원인이 뭐냐면 계약 또 하나가 판결로 인한 두 가지가 원인이 나와요. 그럴 때 자, 이제 계약이면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판결이었다. 판결문이 있겠죠. 이걸 먼저 이걸 들고 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이 있는 그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검인 신청을 합니다. 검인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이 검인도장을 찍어주지요. 그럼 이제 검인도장 찍힌 그 검인계약서를 또는 판결문을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인을 받지 않으면 등기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떨 때 해야 되며 할 필요 없는 거란 걸 구분하는 건데 이 검인 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암기하시면 좀 그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자, 뭔가 볼까요 한번? 자, 교환이죠. 교환, 증여,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주의하실 거는요. 가등기가 아니고요. 가등기 기해에서 본등기할 때입니다. 본등기할 때 검인을 받아라. 양도담보. 이것도 이제 이전 등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건 목적 자체가 채권 확보가 목적이긴 하지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도 검인을 받아라. 그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분할 계약과 병호 신탁과 해지 계약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묶어보시면 판결 하나 따로 빼고 나면 이게 다 계약이에요. 계약. 전부 다 이제 계약, 판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계약이냐? 교환 계약. 맞바꾸는 거니까요. 교환 계약, 증여도 계약입니다. 계약. 소유권 바뀌겠죠? 그다음 가등기 할 때가 아니라 가등기 기해에서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이 이전되죠. 자, 요때 그다음에 양도담보라는 이야기는 우리 돈을 빌려오긴 했어요. 돈 빌려오긴 했겠지만 돈 그 목적 자체가 이건 이제 매매가 아니죠. 매매가 아니라 이제 이건 이제 채권 확보할 목적인데 어쨌든
소유권 넘겨주게 돼 있거든요. 자, 돈을 빌려오면서 소유권 넘겨줘야 되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분할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이 지분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101번지라 할까요? 한 필지 토지를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라고 있어요. 공유.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인데 자 이게 지분이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분을 나눠요. 나눠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라고 이해하시면 뭐 한 30% 정도는 갑이 소유하기로 했다. 나머지가 한 50% 정도는 또 을이 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뭐 병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지분이 나눠지게 되죠. 이렇게 지분 나눠지면 이때 지분 등기를 또 해야 된다고요. 지분 등기. 그때 등기할 때 이때도 검인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지분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명신탁이라는 것과 해지 계약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가 큰 상가가 한 채 있습니다. 상가 한 채인데 제가 관리를 할 텐데 제가 해외에 오랫동안 나갔다 와야겠어요. 해외 출장을 오랫동안 갔다 와야 되겠는데 관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럴 때는요. 관리를 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탁업자에게 맡겨서 관리를 부탁합니다. 라고 맡긴단 말이죠. 맡길 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그 신탁업자 명의로다가 등기 넘어가거든요. 이전 등기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때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돌아왔어요. 왔으니까 제 물건 찾아와야겠죠. 그럼 소유권을 또 이전에 온단 말이죠, 이렇게. 이전 등기를 또 하는 거라고요. 자, 그게 신탁계약의 해지 계약이에요. 이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걸 외우려고 하면요, 이게 좀 뭐랄까 어지러워요. 헷갈리니까 이해를 하세요. 어떤 얘기냐? 이렇게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 그러면 그 계약 했을 때 등기 신청을 하려면 먼저 이해할 게 뭐냐면 검인 먼저 받아야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판결인 거죠. 이제 판결로 인해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 검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이 제외란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검인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 이거는요, 이 계약 자체가 이거는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일 때만 하는 거거든요. 이때 계약의 의미는. 근데 일방이 국가예요. 만약에 일방이 국가 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할 필요 없는 거고 또 이미 먼저 어떤 다른 타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왔어요. 그러면 이때 검은을 이제 받은 거로 봐줍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했던 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검인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요. 이게 준부동산 써 있는데 이 검인을 이 신청할 대상 물건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 건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신청할 때 어떤 소유권 넘어가느냐고 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이 아니라면 검인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배웠던 뭐 임목 또는 뭐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런 거거든요. 그것들은 부동산처럼 봐줄 뿐이지 실제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자, 용의권 써놨는데 이건 이제 뭐 지상권이다 또는 뭐 지역권, 전세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왜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설령 이전 등기 할 리가 없는 거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한다. 검인할 필요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 같은 것도 역시 소유권이 아니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자, 좀 더 위에서 가등기할 때가 아니고 본등기할 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등기할 때는 검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매라든가 공매 등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경매라든가 이제 상속 같은 경우를 법률 규정 그러죠. 법률 규정, 계약이 아니고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다, 이전된다. 그럼 할 필요 없다. 나머지 마찬가지겠네요. 자, 취득 수요다, 뭐 이제 공용 수용이다, 기부 체납 등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총칭해서 법률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경우더라. 이럴 때는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저기서 두 가지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세요. 검인의 뜻은 아셨다면 검인을 해야 할 경우가 있고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자, 검인을 해야 할 경우라는 거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가고자 할 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검인을 받아라. 어떨 때일 것인가? 자, 교환 등 계약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판결이 있어요. 그럼 할 필요 없는 건 뭘까? 일반인 국가인 계약이라든가 어떤 다른 절차를 거쳤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 하나밖에 안 써놨습니다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어요. 그런 등등등. 먼저 한 게 있다 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 준부동산도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 이때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먼저 이제 이 뜻을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되지 그냥 외우면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먼저 뜻을 이해하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검인을 어디 갈까 하니까요. 관할 시, 군, 구청장이 검인권자가 되겠죠. 그럼 신청 누가 할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계약을 했겠죠. 자, 계약 체결한 당사자 중 일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대리인이겠죠. 대리인. 그다음에 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데요.
좀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때 이제 개혁공인중개사가 이걸 중개했어요. 중개했을지라도 이 검인 신청 자체는 개공의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해주면 좋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개공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 사항은 아니란 뜻이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할 때 당연히 이제 계약서면 계약이면 계약서겠죠. 판결이다. 판결문의 원본과 사본 2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본 2부가 왜 필요하냐면요. 원본은 검인 도장을 찍어서 신청자한테 돌려주는 거고요. 사본 2부는 한 부는 관할 세무서로 보냅니다. 세금 부과기금 하는 거죠. 하나는 시군구가 보관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부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는 언제 할까 문제죠. 이제 검인을 받았어요. 그럼 등기하러 가야겠죠. 해야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등기 신청은요.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한답니다. 60일 이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계약의 종류가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양쪽 다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쌍무 계약이라고 하죠. 쌍무 계약이다. 또는 한쪽만 의무를 진다고 해서 그걸 편무 계약이라고도 그래요. 편무 계약. 그럼 이제 계약은 계약인데 양쪽 다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는 소리예요.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쌍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거는 이제 둘 다 60일 내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언제부터일까? 이거는 반대 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입니다. 말을 풀어볼까요?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다. 어떤 뜻일까요? 잔금 준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날부터 해서 60일 내에 한다는 뜻이겠고요. 편무란 이야기는 한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이럴 때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거든요. 약간 다르죠? 일단 이제 여러분께서는 현재 이 과정 자체가 기초 과정이니까 날짜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는 60일 내에 하는 거구나 하는 거고요. 참고 삼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역시 60일 내에 합니다. 날짜나 기억하시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인제도를 내용을 이제 보실 수 있었고 하나 두 번째 보실 게 이제 또 하나의 법이 나옵니다. 또 하나 법이 바로 뭐냐? 부동산 실명법이죠. 말을 좀 줄인 건데요. 늘리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실제 부동산을 산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은 제가 샀어요. 근데 제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름 빌려다가 등기를 해요. 자, 이제 그건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명의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는 금지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법 자체는요. 반드시 부동산이라는 거는 실제 권리 있는 자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야 된다. 실제 주인 앞으로 등기하라는 얘기인데 무엇 때문에 부동산은 내가 사놓고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 빌려 등기할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뻔한 거라고요. 조세를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지한 이유는 뭐냐면 탈세 목적이 주 목적입니다. 탈세 목적.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사업하고 있는 사업가인데 막 이제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압류가 막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걸 피할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강제 집행입니다.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의도가 불순한 거 아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 권리 있는 사람 명의로 등기돼 있어야지 타인 이름으로 등기하진 마라. 그걸 일명 명의 신탁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규제 내용 보니까요. 어떤 공에 볼 때 소유권 보이시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 부동산 물권이에요. 물권. 다시 말해서요. 소유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 물권은 반드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 이름 빌려 등기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갖다가 일명 이제 앞에 건 뭐 무시하시더라도 모든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제 주인 앞으로 등기를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가령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을이 있다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을 명의를 빌려오는 자고요. 빌려오는 실권리자예요. 갑이 명의를 빌려오는 실권리자가 갑이다. 그럼 을은 누구냐면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명의 빌려주는 자.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쓰세요라고 빌려주는 자입니다. 그럼 명의를 빌려주는 자. 이 둘부터 먼저 구별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일단 갑이라는 자가 실제 주인이고 권리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신탁자라고 불러요. 신탁자. 명칭은요. 신탁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죠. 신탁자가 누구다? 명의를 빌려오는 실제 권리자인데 그 명의 빌려주는 자가 있잖아요. 명의 빌려주는 자는 수탁자 이렇게 불러요. 수탁자. 그럼 빌려오는 사람은 신탁자, 실제 권리자, 빌려주는 사람은 수탁자라 부른다. 자, 이때 금방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 행위 금지돼 있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그럼 이 둘 사이에서 명의를 빌려주세요. 그래, 빌려줄게. 약속이 되겠죠. 그럼 약속 그게 바로 뭐냐면 신탁 약정이에요.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자, 이게 민법상에서는 이렇게 통저 허위 표시라는 얘기인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걸 알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고 하기 때문에 허위 표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도 약속은 그게 아예 무효가 돼요. 무효. 자, 무효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해갖고 실제 권리자가 갑이었었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 무효죠. 근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때 등기 능력이라는 말은요. 수탁자에게 이루어진 등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 능력. 그건 원칙이 이렇게 무효가 돼요.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 자, 소위 이제 이것이 등기가 무효니까 우리가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등기가 무효니까 당연히 그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되는 거죠. 흐름 보세요. 무효예요. 왜? 금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속도 무효다. 수탁자 앞으로 등기해봤자 무효다. 그러니까 물권 변동도 다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다. 이게 이제 하나의 틀이거든요. 다만 지금 등기 보시면 원칙이 무효인데 이 단서 하나 붙었어요. 단 명의 수탁자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다음 상대방은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모르는 경우라면은 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긴 건 맞지만 여기서 등기와 물권 변동 효력은 유효다라는 게 있죠. 이제 이어서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제가 드릴 텐데 이제 요거를 좀 말을 줄여볼게요. 요걸 줄여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약 명의 신탁이다 그래요. 계약 명의 신탁이다. 여기서 지금 이제 그림을 이제 좀 이어서 그림을 바로 보겠습니다만, 자, 명의를 빌려주는 자잖아요. 빌려주는 그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한다고요.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을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 매도인 그럴게요. 매도인. 자, 매도인은 지금 수탁자와 계약을 하고 있으면서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이 신탁자, 수탁자끼리 명의 빌려주기로 했다는 신탁 약정 사실을 지금 모른다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매도인을 뭐라고 하냐면 선의 그래요. 선의. 매도인이 현재 잘 모르고 있다. 매도인의 선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 선이라는 말의 의미가 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뭘 이제 모른다, 안다를 나눠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미리 몰랐다. 그걸 선의라고 하고 알고 있었다. 그럴 때는 악의 그래요. 악의 이렇게 알고 있었다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해가 될 수 있겠죠. 미리 몰랐다 할 때는 선의라고 하는 거고 알고 있었다 할 때는 악의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자, 매도인이 현재 선이에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몰랐다. 그럴 때는 그 약정은 물론 이 신탁자, 수탁자끼리 약정은 무효지만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는 유효라 이 말이에요.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는 유효가 되면서 물권 변동도 유효가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그 소유권을 이제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탁자가. 좀 더 그림으로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적용 제외가 나오네요. 적용 제외다. 적용 제외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명의 신탁이 아닌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거 할 수 있다는 그 소리예요. 할 수 있는 거다. 뭐냐면 양도담보라든가 자 가등기 담보죠. 우리가 본인이 이제 흔히 양담 가담이라 불러요. 양담 가담. 이제 이게 적용 한 번 더요. 적용 제외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명의 신탁이 아니다. 해도 된다, 괜찮다는 뜻이라고요. 첫 번째 양담 가담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것은 실제로 거래한 일이 없어요. 실제로 거래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 앞으로 등기하는 걸 금지시키는 거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그럼 양도 담보는 말이죠. 이게 예를 간단히 대어 드릴게요. 갑과 을이 있었거든요.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소유자예요. 아파트 주인이라고 이해할까요? 아파트 주인인데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을한테 을이 친구입니다. 돈을 빌려 쓴다고요. 자, 갑이 하는 말이 이 친구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1억만 좀 빌려주게. 대신 내 아파트를 등기를 넘겨주겠네.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을이라는 사람은 돈 빌려주니까 채권자죠. 채권자가 1억을 빌려준단 말이죠. 빌려주는데 그거를 1억을 나중에 1억을 받지 못할지 모르니까 그걸 갑의 아파트를 담보를 잡아요. 이렇게.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실제로 1억 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등기를 아예 옮겨가는 거예요. 을명의로 옮겨갔어요. 그럼 소유권 자체가 넘어갔죠 지금? 넘어갔다고요. 넘어갔다가 1억을 갚았다. 갚으면 도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안 갚았다? 그냥 을이 그 집을 가져요. 이해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양도담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판 게 아니잖아요. 사고 판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명의신탁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건 의도가 불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이건 뭐예요? 등기하는 이유는 돈 받을 목적이라고요. 채권 확보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돼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양도담보인데 다만 금방 이건 양도담보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때 사유가 소명이 돼야 돼요. 이 등기는 채권 확보다, 돈 빌려준 것 때문에 하는 등기입니다. 라는 거 소명하라는 거죠. 그때 이 사유가 허위로 소명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때 이제 소명해야 되는데 만약 이때 이 거짓이었어요. 거짓으로 소명했다고 하자. 굉장히 무서워지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요. 그 정도 굉장히 중한 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공유 등기 나오죠. 공유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이서 같이 이제 소유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그 공유물의 분할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뭐 100번지 한 필지 토지를 갖다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것도 서로가 서로 등기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그래서 공유 등기를 상호 명의신탁 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유 등기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신탁 재산의 신탁 등기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이렇게 한번 이제 거민제도를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었어요. 제가 큰 상가가 있었다. 근데 관리를 내가 하고 있다가 해외 출장을 오랫동안 갔다 와야 되는데 관리를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맡겨서 관리해 주세요.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때 소유권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고 판 게 아닌데 제 상가가 신탁업자로 명의 돼 있죠.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신탁 재산 등기. 그다음에 이제 밑에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특례예요. 특례. 그러니까 자, 양담, 가담, 공유 등기, 신탁 재산의 등기는요. 적용 제외라고 하는 거고요. 적용 제외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명의 신탁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특례가 있어요. 특례. 특례라는 뜻은 자, 명의 신탁인 건 맞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외로 봐줄게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예외로 보겠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종중에 대한 특례가 있고요. 두 번째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또 하나 또 있긴 합니다. 여기 또 있죠. 자, 종교단체 특례가 있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 나오죠. 자, 양 적용 조회도 하나, 둘, 세 개. 특례도 종중, 그다음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말을 쉽게 풀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종중 땅을, 종중 문중입니다. 종중 먼저 문중 땅을 갖다가 1인 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다 그 소리예요.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중 부동산을 토지를 1인 명의로 개인 1인 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다. 는 뜻이고, 자 이때 배우자의 특례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배우자니까 이제 뭐 남편과 아내가 되겠죠. 남편 소유 부동산을요 부인 앞으로 등기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인정된다. 되는데 이때 배우자는요, 이제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냐면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해 주는 것이지 사실혼 배우자는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법률혼 배우자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겁니다. 저거는. 그래놓고 쉽게 다시 해보니까 자 종중 땅을 1인 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다. 보다 남편 소유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등기해도 된다. 단 뭐다? 탈세 목적이 아니래야 되는 거죠. 이제 일부러 이제 뭐 운익할 목적이다 만드는 거고요. 탈세 목적 아니면 그 등기할 수 있어요. 또 뭐 종교 단체 명의로 이제 종교 단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물건을 등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아니죠. 종교 단체 명의로도 등기하는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적용 제외가 세 개 있고 종중과 배우자일 때와 종교 단체 특례를 인정해 주긴 한다고요. 그래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요 위에 세 개는 적용 제외되는 사안의 모습이고 밑에 거는 특별 예외를 보는 경우 문제거든요. 자 이제 그 맨 밑에 보신 게 명의 신탁은 금지가 돼 있죠. 왜요? 예, 세금 포탈 목적이 주가 되거든요. 탈세 목적이죠. 압류를 피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금지했다는 뜻이 되는데, 자 그래서 명의 신탁의 문제는 이제 물론 이제 그림으로 설명 한 번 더 드릴 텐데 그 앞서서 일단 이제 이렇게 보세요.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 권 있는 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산사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부동산을 내가 사놓고 내가 등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 명의 빌려 등기합니다. 그는 별로 좋지 않은 의도겠죠. 그러니까 금지했다고요. 그게 바로 일명 명의 신탁이라고 한 뜻이고, 이건 모든 부동산 물건은 전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뭐 소유권을 비롯해서 전세권 등등 모든 것들은 다 타인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아까 빌려오는 사람을 신탁자 그랬어요. 빌려오는 사람 신탁자, 빌려주는 사람은 수탁자.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합니다. 명의 빌려주기로 무효지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수탁자, 명의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고요. 그것도 무효가 되는 거고. 단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으나 계약명의 신탁일 때는 유효가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수탁자가 계약을 직접 하고 매도인이 신탁 약정 사실을 모를 때 그럴 때는 유효가 된다. 그림으로 설명되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등기가 무효잖아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물권 변동 효과도 무효가 돼야겠죠. 그러면서 적용 제외되는 게 세 가지가 있고 종중에 대한 특례 등이 있었는데 자,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두 가지는 적용 제외가 될 것이다. 왜? 자, 등기는 하겠으나 탈세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적용 제외해 주겠다는 거니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하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 등기한다. 적용 제외시켜주고 또 신탁 부동산을 등기한 것도 적용 제외가 되고 그다음 이제 밑에는 특별히 예외 세 가지였어요. 그죠? 종중 땅을 1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남편 소유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등기할 수도 있다. 그다음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적용해서 제외되겠고 특례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먼저 개괄적 정의가 되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제 명의 신탁에 대해서 그림 및 유형은 다음 강 넘겨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명의신탁의 금지까지 좀 배워봤는데요. 어려운 단어가 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교수님께서 누구보다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잘 따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